자, 이제 그러면 부가가치세 가기 전에 우리 세금은 삥 뜯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삥의 근원이 있어요. 삥의 근원. 담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막 뜯는 게 아니에요. 법전에 뜯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담세력이 있어야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의 가치도 있잖아요. 헌법의 가치.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니네가 법을 만들어도 좋은데 내가 대표를 해줬는데 적어도 이건 지키면서 만들어 라고 해놓은 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납세 의무의 근원은 담세력에 있어요. 담세력. 세금을 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 그러면 그 세금을 낼 만한 담세력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세금 많이 내는 게 맞겠어요? 돈 많은 놈이 많이 내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기준은 첫 번째. 친구 중에서 돈 많은 애들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면 돈 많은 줄 알 수 있어요? 친구 중에. 사 먹고 쓰고 지르는 애들 있죠? 걔들이 돈 많은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소비죠, 소비. 야, 소비하면 돈 있지 않냐? 네. 먹고 살 거 있으면 세금부터 내.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거두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다음 세력. 두 번째, 돈 많다고 느끼는 거. 어떤 것도 있을까요? 주변에 쟤 돈 많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해서 기껏 알 수 있는 게 친구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요 정도만 가지고 아시는데 그거 말고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이페리온 산대요. 그쵸? 저 사람이 타워팰리스 산대요. 유엔빌리지 산대요. 뭐 부자잖아요. 그쵸? 재산이 있다는 거죠. 재산이. 저 사람 자동차 있대요. 좋은 거 있어 막. 그럼 뭐예요?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또 뜯는 거예요. 뜯는 거.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용산에 있는 단독주택 비싼 거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더 올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네요. 여러분들은 뭐 신문 잘 안 읽죠? 신문. 공부할 때만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신문 읽어요? 신문도 안 읽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를 못하죠 다들? 근데 어쨌든 간에 신문 좀 읽고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좋아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시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단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재산에 대한 세금은 뭐냐면 뭐 샀대요. 샀는데 소비가 아닌 게 있죠. 집은 사는 게 소비가 아니잖아요.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취득세 같은 게 대표적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들어봤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도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냥 너 돈 많으니까 이거 샀으니까 내라는 세금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소득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소득. 법인세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세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 있겠죠? 개인 소득 많이 버셨으니까 세금 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라고 삥 뜯으라고 하면 열받죠? 가장 저항이 센 게 뭘까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저항이 가장 세요. 야 나는 뭐 그냥 집 있는 게 죄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게 웬 말이냐?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그렇잖아요. 죄는 아니죠. 죄는. 하지만 국민들이 합의했죠. 돈 많으니까 내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게 가장 저항이 커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60평생에 지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이 집 한 채 강남에 20억 되는 이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인데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느냐. 근데 없는 사람이 보기엔 또 어때요? 서민들이 보기엔 파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아서 세금 내세요. 세금 내기 싫으면 파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것도 옳은 생각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살고 싶대요. 꼭 거기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꼭 살아야 된대요. 거기 앞에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현대백화점을 안 쓰면 죽을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죄냐 이거죠. 지방 가서 사세요. 안 돼요. 절대로 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살아야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재산세 내려요. 내가 무슨 죄냐 이거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산에 대한 세금이 가장 조세 저항이 커요. 사람들이 반발이 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거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거철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두 번째로 저항이 커요. 사람들 마음속에 벌었으니까 뭔가 내긴 내야지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내긴 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거죠.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예요. 42%. 그런데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어가지고 46.2%예요. 뭐 많이 벌면 많이 그 정도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막상 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국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주변 사람들. 국가 공산당이냐. 뭐 다 빨아가냐. 여기 건강보험료 또 한 6% 정도 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럼 50%가 넘어요. 국가가 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데 내 땀으로 번 돈 이게 다 뺏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 이런 거죠. 한 50% 낸다고 쳐봐요. 그럼 조선시대로 따지면 6개월 일하고 6개월 부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부역 가가지고 내가 진짜 땀 흘려서 힘들게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랑 똑같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있죠? 연애.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거의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각종 공제들로 인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그죠? 부양거주 한두 명만 있어도 2천만 원 벌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오히려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네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세금 낸 거 플러스 알파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 아니에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피와 땀을 착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나쁜 생각, 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 걷어서 다리 놓고 길 닦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10만 명의 직원이 삼성전자에 오는데 길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삼성전자가 직접 길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 주말에 쉬어야지 또 일할 거 아니에요? 놀러 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지 삼성전자에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나도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닐 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공공의 재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세금 냈다고 직접 반대급부로 뭔가 더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는데 그 다음 세력이 있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은 거죠. 가장 저항이 적은 게 뭐예요? 소비에 대한 거죠. 부지불식간에 내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소비 활동을 했나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물 사서 왔어요. 저 물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물에도. 그럼 세금 냈어요. 낸지도 모르죠? 아무 느낌이 없죠. 그죠? 이런 세금이 가장 저항이 적은 거죠. 가장 쉽게 걷을 수 있고. 그냥 삥 뜯는데 아무 저항이 없어요. 너무 쉽죠? 이런 애들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경제활동을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세금 내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비에 대한 세금이 저항이 거의 없어요. 걷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비에 대한 세금도 저항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 날 부가가치세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그 전에 없던 제도예요. 부가가치세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6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처음 나온 세금이고요. 우리나라는 77년 7월 1일 날 도입됐는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도입한 거예요. 전 세계 6번째로 도입한 나라예요. 부가가치세 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저항이 엄청났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독재정권 당시에도 78년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참패를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금을 함부로 걷으면 정권이 위험하다는 얘기하죠. 인두세라고 들어봤어요? 인두세? 사람 명수대로 세금을 긋자 이런 얘기죠. 이걸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영국의 대처수상이라고 있죠. 인두세를 걷었어요. 바로 쫓겨났죠. 명수대로 사람 세금을 걷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많이 번 사람이 내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건다. 우리 이 다음 세력에 맞춘 세금을 걷는 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재정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근간이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둘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거두고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운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주변 지식들을 아주 기초적인 상식들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